충정시록 16권 충정 7년 6월 1일 개묘 첫번째 계사 1512년 명정덕 7년 북중에게 화친을 허락하는 것이 옳은지 그른지에 대하여 의논하게 하였다. 유순, 홍숙, 황명은 이장생이 의논드리기를 오랑캐들은 대국에 대하여 이득을 보게 되면 꼬리를 흔들며 따라 붙고 성을 내며 반란을 일으켜 독을 부리는 것이 그들의 습성입니다. 대마다가 오래도록 우리에게 키워준 은혜를 입었는데 지난번에 변장들이 어루만져 접대하는데 마땅함을 잃었으므로 한그 외인이 분노하게 되어 대마 도주와 함께 군사를 동원해 난을 일으켜 흉악한 도끼를 부리다가 이내 패하고 대마다가 드디어 먹여주던 이득을 잃게 되었으니 다시 화친을 애건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번에 그 국왕에게 의탁하여 사신을 보내 화친을 청하고 순순히 굴복하는 형상을 보이는데 사체로 말하면 진실로 가볍게 허락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외노들은 본래 도둑질로 생활을 하는 자들이어서 지금 화친을 하지 못하여 이 전나라의 이득을 잃게 되면 반드시 변방에 침입하여 노략질을 할 것이니 우리나라는 삼면이 모두 바다이므로 변방 백성들이 생업을 잃을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이래서 화친을 하자고 한 것인데 만일 화친하지 아니하면 또한 후회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더구나 지금 북의 야인들도 안온하지 아니하며 북도의 군정은 전보다 약하고 저축된 군량도 적어 방비하기가 매우 어려우니 한심하다 하겠습니다. 근자의 조정의논이 그게 화친하자고 하는데 어찌 소견이 없이 그러하겠습니까? 깊이 생각하소서 하고 유순정, 성희안, 송일, 이손, 김은기, 홍경주, 신윤무, 신용계, 장춘선, 정광필, 이점, 이작은, 안윤선, 윤희선은 의논드리기를 대마도의 화친을 허락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반복 상의하였으나 각기 전일의 주장을 고집하여 의견이 합치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신등의 생각에는 이리 비록 미세하더라도 반드시 사세를 헤아리고 기회를 살펴서 처치해야 합당하게 되고 뒷근심이 없는 것인데 하며 이런 큰일이겠습니까? 지금 사세를 보면 바로 화친을 허락해야 할 때입니다. 만일 한번 기회를 잃게 되면 후회가 무한할 것입니다. 신등의 생각에는 전에 이미 모두 아뢰었습니다 하고 한보, 윤금손, 정광세, 심형, 민상안, 이병정, 변수, 심승경, 심정, 이윤검, 유인호, 최중홍, 한세환, 이전은 의논드리기를 외노에게 화친을 허락할 여부를 신등이 거듭 생각하여 보니 우리나라가 태평한 지 이미 오래되었으므로 변방의 걱정이 생기는 것은 괴이한 일이 아닌데 하물며 더구나 지금 북쪽 오랑캐들이 누차 변방 고을에 침입하였고 중국에 또한 경보가 있어 서쪽 변방도 무사하다고 할 수 없는 데이겠습니까? 국가의 병력이 강하더라도 앞뒤로 적을 받게 되면 반드시 힘이 갈리어 지탱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지금 북중이 재차와서 화친을 청하니 바로 화친을 허락할 시기입니다. 만일 이 기회를 놓치면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신등의 생각에는 해마다 약조한 배 수요를 감하고 해가 오래된 도서를 쓰지 못하게 하고 외사를 접대하는 예도 또한 낮추고 단지 사명만 통신한다는 것으로 북중에게 말하여 화친을 허락할 단서를 암시하는 것이 온당할 듯합니다 하고 김전, 신상, 권복, 윤원필, 김세준, 이 원가는 의논드리기를 경호년 외라는 국치가 되고도 남습니다. 지금 화친을 허락하자고 하는 사람들이 화친을 허락하지 않으면 그들이 반드시 귀순을 끊게 되어 변방걱정거리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하나 이는 너무나 그렇지 아니합니다. 성치는 같은 수악을 문책하지 아니하고 장사를 잡아갔는데도 힐책하지 아니하고 갑자기 간사한 오랑캐의 말을 들어주어 곧 화친을 성립시킨다면 비단 적의 실책에 빠지게 될 뿐만 아니라 나라의 약점을 보이는 것이 이 같은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비록 화친을 허락한다 하더라도 옛 약조와 같이 할 수 없다면 저들이 또한 실망할 터이니 어떻게 변방의 걱정이 없으리라고 보장하겠습니까? 지금 무슨 영리와 승리로 다 이른다면 말이 없지 아니할 것이나 다시 와서 성의를 바친 뒤에 화친을 허락하더라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하고 성세창, 홍경림, 김양직, 유익중은 의논드리기를 화호하는 의리는 끝까지 패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세히 의가하여 계책을 헤아려 보건대 지금은 그렇지 아니합니다. 신등의 의견은 전일 의논할 때 이미 다 말하였습니다 하고 권민석, 한효원, 성은, 박상, 홍은, 빌,
권벌, 소세양, 이효은, 유돈, 채침, 이창은 의논들이기를 신들의 의견은 전일 의논할 때 이미 다 말하였습니다 하고 이 언어는 의논들이기를 산포의 반란은 영구히 우리나라와 끊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속셈은 우리를 멸시하고 위협 공갈하여 우리나라가 뜻을 굽히도록 해서 그들의 욕심을 채우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교활한 사신의 세치혀로 말만 듣고 갑자기 화호를 허락한다면 비단 그들의 술책에 빠질 뿐만 아니라 나라의 위신도 떨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적의 괴수 종성친이 이미 죄를 자복하지 않고 버젓이 서계를 보냈으니 그의 조정을 무시함이 극도에 달했습니다. 만약 그대로 두고 문책하지 아니하면 더욱 우리를 경멸하는 마음이 생길 것이요 화친을 허락한 뒤에도 조금만 마음이 맞지 않으면 어떻게 그들이 사납게 덤비는 일이 없을 것을 보장하겠습니까? 또 사로잡혀간 장졸들의 일을 조금 더 캐묻지 아니하고 쉽게 회유하는 길을 열어놓는다면 다시 산포에 거주하겠다는 요청이 계속 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들어주면 다시 복심의 화가 생길 것이요 들어주지 않으면 내왕하는 사자가 보절하여 지대하는 데 국가 재정이 허비되어 군량이 넉넉하지 못할 것이니 방수가 어찌 튼튼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의논한 사람들이 들어 말하기를 준엄하게 끊는 말로서 책망하며 저들이 반드시 실망하여 다시 더 청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 이는 그렇지 않습니다. 대마도의 생리는 오로지 우리나라를 믿고 있으니 청을 한번 거절했다고 해서 영구히 절교할 리는 만무합니다. 더구나 종성친의 주의상을 이미 봉중에게 말해주었는데 곧 화춘을 허락한다면 한갓 비겁한 것만 보여주는 일이니 어찌 나라 일을 도모하는 장책이겠습니까? 하고 이후 유인숙, 조한필, 이정호는 의논들이기를 전일 의논할 때 이미 다 말하였습니다. 또 듣건대 잔치를 내리는 날 쉽게 화춘을 허락할 수 없는 뜻을 말하니 봉중의 대답에 불손한 말이 많았다 하는데 지금 만약 쉽게 화친을 허락한다면 비단 저들의 술책에 빠질 뿐만 아니라 더욱 나라의 약점을 보이는 것입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지금 여러 의논을 보건대 아직도 하나로 기일하지 못하였다. 봉중에게 잔치를 내리던 날 이미 종성진의 간사함을 지척하여 화친하기 어려운 뜻을 보였는데 만일 봉중의 공갈 협박하는 말을 듣고서 갑자기 전의 말을 번복한다면 비단 국체가 손상될 뿐 아니라 저들이 반드시 우리를 가볍게 여기는 마음이 생길 것이다. 봉중의 말이 종성친의 죄에 대해 연들에 만약 명령이 있었다면 어찌 잡아오기 어려웠겠습니까? 하였고 또 사로잡힌 장돌이 아직 돌아오지 못한 사람이 있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하였으니 지금 종성친의 죄상을 들고 우리나라 백성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여 화친할 단서를 암시하면 이는 준엄한 말로 거절하는 것이 아니니 저들이 다시 와서 화친을 바랄 것이 틀림이 없다. 한갓 교활한 사신의 말만 두려워하여 사로잡혀간 백성들을 묻지 않는다면 백성의 부모된 도리에 어떠하겠는가? 저들이 진실로 화친하려고 한다면 우리 병방 백성을 돌려보내는 것으로 언지를 삼아 화친이 이루어지기를 바랄 것이 분명하니 이런 뜻으로 예조에 말하라 하였다. 아 왕답다. 이때는 보니까 중종실록 16권 중종 7년 6월 1일 개묘 두 번째 기사 대간이 아뢰기를 신등이 근래에 아랜 기연의 일과 안윤덕, 우윤공, 이 남제 등의 일에 대하여 혹은 경연에서 면대하여 아뢰고 혹은 연달아 예고하라 아뢰었으나 지금까지 윤호를 받지 못하여 양사가 장차 합계하려고 합니다. 합계하면 부득이 청납하실 것이니 이렇게 되면 한갓 간험을 거절한다는 소문만 나고 간험을 받아들이는 미덕은 없게 됩니다. 또 합사하게 되면 사헌부 안에 정폐되는 일도 많을 것이니 시급히 윤하여 받아들이소서 하고 사헌부가 또 아뢰기를 윤여필의 일에 대하여 어제 본부에 목욕하는 일로 내려갔고 다른 일은 없으니 추구할 수 없다고 하셨으나 지금으로서 외척을 대하는 도리는 비록 작은 허물이라도 용서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만일 작은 허물이라 하여 책하지 아니하면 장차 큰일을 저지르면서도 교만 방종하여 거리는 것이 없을 것이니 끝까지 추구하여 죄를 다스리소서. 교리 김영은 어사로 평안도 사마 중화 등의 고을에 가서 다만 갑옷에 비인이 없는 것과 궁시를 넣어둔 온돌방에 비가 새어서 퇴락한 것만을 서게 하였습니다. 신하로서 왕명을 받고 나가 이와 같이 소략하게 마음을 들이지 아니하였으니 추구하시기 바라며
우의정 성희안은 집에 쓱석을 사용하였으니 추구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기연하는 데는 이미 목장의 말을 쓰지 말도록 하였다. 이렇게 하면 백성들이 어찌 국가에서 일을 하지 않는 것을 알지 못하겠는가? 안윤덕은 인물이 쓸만하니 버릴 수 없고 김영의 일은 과연 소로하였으니 추구함이가 하다. 성희안은 풍원이의 집 담장을 헐고 그 지대석을 옮겨다 쓴 일로 이미 와서 비염을 하였으니 추구하지 말라. 우윤공, 윤여필 이 남제일은 윤하지 않는다 하였다. 중종 7월 16권 중종 7년 6월 2일 갑진 첫 번째 기사. 장원이 성희안의 뜻으로 하려기를 오는 초사흘날 봉중을 접견할 때는 대접하는 사람이 매우 적은데 여원부원구 송일이 도총관으로서 시비를 하니 또한 진작하게 하소서 하니 그리하라고 전교하였다. 또 성희안의 뜻으로 하려기를 사헌부가 신이 숙석을 써서 집을 지었기 때문에 바여러 추구하기를 청하였으니 내일 손님 접대에 들어가 참여하기가 미편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객사가 오는데 삼공이 모두 입참하지 아니하여야 되겠는가? 사퇴하지 말라 하였다. 중종 7월 16권 중종 7년 6월 2일 갑진 두 번째 기사 홀려놓은 권직 진 세인 이환 등 13인이 상언하기를 다른 잡관들은 일도 없이 녹을 먹는 사람들이 매우 많은데 신등은 갑옷에 무기를 들고 비바람을 무릅쓰고 남북 방수에 왔다 갔다 하는 노고가 10배가 넘는데도 8, 9년이 된 뒤에야 실직으로 옮기게 되어 궁핍한 한탄을 견디지 못하겠습니다. 바라건대 1년 4도목에 4사람씩 전임시킨다면 실관에 임명되는 길이 조금 넓어지게 되어 신등도 약간의 녹이나마 받아가지고 부모 처자를 먹여 살릴 수 있겠습니다. 하였다. 중종 7월 16권 중종 7년 6월 2일 갑진 세 번째 기사 대간의 기연의 일과 안윤동, 우윤공 및 성희안 등의 일을 아뢰었으나 모두 윤호하지 않았다. 중종 7월 16권 중종 7년 6월 3일 을사 첫 번째 기사 경혜로에 나아가 일본국 사신 봉중 등에게 잔치를 내렸다. 술잔이 7순배 들고 잔치가 파리하자 봉중이 섬돌로 내려가 땅에 엎드리니 승제에게 명하여 물건을 차등 있게 내리게 하였다. 중종 7월 16권 중종 7년 6월 3일 을사 두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중국에 경보가 있으니 서쪽의 방어하는 조치를 경혜로 잔치가 파한 뒤에 의정부 부원군 6조 판서 이상이 빈청에 모여서 의논하게 하라자 좌이정 유순정 등이 의논드리기를 1. 의주의 군량은 우선 3만석 저축하소서. 1. 의주성의 낮고 약하여 완전하지 못한 것을 올 가을에 수축하소서. 1. 평안도 각진의 회계에 딸린 철물을 관찰사와 절도사의 두 영에 나누어 주어 철갑 50부씩을 만들어 군사들로 하여금 화매하도록 하되 그 값을 쌀로 받아들여 군자를 보충하게 하고 황해도 관찰사도 이 예의에 의하여 100부를 만들어 평안도로 수송하여 화매하게 하소서. 1. 각도의 목장 마을 중에 탈만한 것을 골라내어 각도 각 고을에 조잔하고 번성함을 분간하여 큰 고을은 2필, 조잔한 고을은 1필씩을 나누어 키우며 훈련시켜 위급할 때 쓸 수 있도록 대비하되 잘못하여 잃어버리면 말로써 받고 길들이지 못하면 수령을 파직하며 사복시에서도 따로 100필을 뽑아서 키우며 길들이게 하소서. 1. 한량을 시험 보여 육량전 3개를 90부 이상 손자 1,000명을 뽑아 정루 위로 칭하고 겸사복장에 소속시켜 6번으로 나누되 충손 위의 예에 의하여 4만 75일이면 가자하고 그 중에 제주가 우월한 사람은 시험 보여 겸사복 우리미에 보직하고 한량은 정로 위를 거치지 않고서는 내금이 겸사복 우리미 등의 취재에 응하지 못하게 하소서 하고 우의정 성희안이 하려기를 무기고의 철갑이 얼마 없어 지금 군사들이 내다 입을 것이 천부뿐이니 신윤무의 집에 간직한 철갑은 중국 제품으로서 활쏘기에 매우 편리하니 군기시로 하여금 견본을 만들어 평안도로 보내어 이 양식에 의하여 만들도록 하소서하니 전교하기를 여러 의논이 지당하니 아랜대로 하라 하였다. 중종 7월 16권 중종 7년 6월 3일 을사 세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를 하였으나 모두 윤하지 않았다.
중정실록 16건 중정 7년 6월 4일 병호 첫 번째 기사. 성절사 송천이가 아뢰기를 북경에 가는 길에 적변이 있어 길이 막히겠는데 만일 요동 광령 등지에 당도하게 되면 대인에게 구하여 본국에 이자해서 명령을 받아 준퇴하겠거니와 만일 관내에 들어갔다 갑자기 사변을 만나게 되면 소재지의 관원에게 고하더라도 요동 등지에 전달하지 못할 것이니 신등의 진퇴 및 표문 박물 등의 처치가 또한 곤란합니다. 해조로 하여금 절목을 마련하게 하소서. 내 이 원에서 부득이 무역해야 할 약재 이외에는 각 곳의 약재 및 상의원, 재용감과 일체 각사의 무역을 모두 제외하고 통사 전 순명을 따로 데리고 갈 것과 노중에서 인정으로 쓸 배의 수량을 더할 것과 임모, 선자 등등을 예저로 하여금 마련하게 할 것을 모두 단자에 기록하여 아랩니다 하니 전개하기를 아랜대로 시행하라 하였다. 중종실록 16건 중종 7년 6월 4일 병호 두 번째 기사. 대간이 합사하여 기현, 안윤덕, 이남재 등의 일을 아뢰었다. 헌부가 아뢰기를 가사의 제도를 지나치게 한 것을 조율하여 단지 태 50을 속 바치게 한 것을 있게 하였는데 죄가 의심스러운 것은 감등이 가하지만 이는 원래 정한 법이 있으니 감등하는 것이 불가합니다. 또 성희안의 죄를 온전히 풀어주었는데 법은 반드시 부귀하고 친근한 사람부터 쓰기 시작하는 것이니 아울러 추구하소서. 또 듣건대 국구가 사찰에 왕래하면서 연등하고 중사가 또한 사찰에서 연등하는 사람이 많다 하니 이는 매우 놀라운 일이라. 본부에서 바야흐로 추문하여 다스리겠거니와 청컨대 기연의 일도 쾌히 개혁하여 근본을 바로잡았소서 하고 6번 아뢰었으나 모두 윤하지 않았다. 중종실록 16권 중종 7년 6월 4일 병호 세 번째 기사. 병조가 아뢰기를 여러 야인 종족들의 부락이 우리나라 방비가 허술한 틈을 타서 석고내 등이 변방을 침범하여 이득을 본 것을 다투어 본보다 소란을 일으킵니다. 망합, 홀비합과 같은 무리들도 성심으로 석고내 등이 잡아간 인물을 쇠한하려 하지 않을 뿐 아니라 도리어 여러 종족들이 반란하는 것을 다행으로 여깁니다. 망합은 오진의 성저 야인이 석고내를 치러 들어갈 때에 여러 차례 기일을 어기고 가지 아니하였으며 이번에는 또 아프다 핑계하고 20일 뒤에야 왔으며 또 사지 이상의 모든 부락이 군사를 모아 도둑질하며 공갈 협박하였습니다. 위협하였습니다. 홀비합은 성저 야인들이 석고내를 치러 들어갈 때 그 집을 지나면서 사람을 시켜 나오라고 불렀으나 당초에 통요하지 아니한 것을 핑계로 완강히 거절하고 치러 나서지 아니하였고 또 석고내의 무리 남몽계를 놓아 주기를 청하였으니 이는 모두 사휼하고 패만한 짓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품은 악이 아직 드러나지 아니하였으니 크게 힐책하여 분한 마음을 가지게 할 수 없으니 우선 변장들로 하여금 말하여 주기를 석고내 등이 저희들끼리 보복하는 것으로 인하여 변방 백성들은 노략질하여 죄를 저지르게 되었는데 끝까지 죄를 뉘우치지 않는다면 어찌 천벌을 면할 수 있겠는가. 그들이 사는 것이 우리가 사는 데와 서로 연해 있으므로 그쪽 도로의 형편과 그들의 무리로서 같이 도둑질한 사람이 거주하는 부락과 일시 환락을 피하여 처자를 데리고 숨어 들어간 수효와 그들의 가재, 식량 따위를 파묻어 둔 곳을 자세하게 알고 있으니 만일 군사를 일으켜 주의를 묻게 되면 단번에 다 없어지고 병과가 가는 곳마다 옥석을 가리지 못할 염려가 있다. 석고내 등은 정조하는 것이 없이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나라 일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 선조 때부터 대대로 가까운 지경에 살며 그의 아비 매하가 국가의 은혜를 후하게 입어 벼슬이 중추에 이르렀으며 다른 귀순인들과 같은 마음으로 정성을 바쳐 한 가지 일도 어기거나 잘못한 것은 없었다. 지금 비록 그 몸은 죽었으나 그의 나라를 섬기는 마음은 사람들이 다 아는 바이다. 지금 그의 아들 넷과 딸 넷이 모두 장성하였으니 만일 그 아비의 이름을 본받아서 그 아비와 같은 정성으로 나라를 다스린다면 국가에서도 그 아비를 대우하던 은혜로 대우할 것이다. 그리하여 비단 형제 자매가 편히 살며 생업을 즐기게 될 뿐만 아니라 상경하고 직을 제수받은 것과 같은 은전은
동족과 마을 사람도 모두 없게 될 것인데 지금 어찌하여 조그마한 사건을 핑계삼아 감히 벌떼와 같은 도끼를 부리는 것인가? 비록 우리 백성과 가축을 잡아다가 다른 데 전매하고 혹은 도둑질한 것을 쇠환하고 값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 아비의 업적을 계승하여 나라의 후한 은혜를 받으며 한없는 이득을 누리는 것과 비교하여 어떤 것이 후하고 박한 것인가? 더구나 소굴이 한번 엎어지게 되면 몸 또한 보존하지 못할 것이니 속히 이해와 화복을 깊이 생각하여 잡아간 사람과 가축을 모두 돌려보내고 몸을 묻고 와서 사죄하라. 만일 조금이라도 늦으면 후회하여도 소용없게 되리라. 망합은 나라의 두터운 은혜를 입어 주장이 되었고 차서에 의하여 의하지 않은 백설로 대우하였으니 마땅히 관할을 단속하여 국가의 은혜에 보답해야 할 것인데 석고네가 변방에 도둑질할 것을 계획할 때에 빨리 힘써서 금하지 않았고 또 적의 괴수를 잡아 바치지도 않았으니 저늘의 성심으로 나라를 섬긴 뜻이 어디에 있는가? 골비합 또한 대대로 나라의 은혜를 입었으니 마땅히 충성을 닦아 가업을 이어야 할 것인데 이번 석고네가 반란하기 시작할 때에 오진의 야인들과 힘을 합하여 잡아 없애지 아니하고 도리어 남몽계는 죄가 없다고 하니 무슨 일인가? 어찌하여 죄진 괴수를 잡아들이고 잡혀간 사람을 쇠환하여 그 형 산찰의 충성을 이어받으려고 하지 않는가? 하고 거듭 말하여 그들의 뜻을 관찰하고 또 여러 종족들의 향배를 탐지하여 수시로 계문하게 하며 남몽계 등을 내지에 옮겨 가두고 거진의 방어 대책을 극진하게 조치할 것으로 공문을 보내는 것이었다 하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중조실록 16권 중종 7년 6월 5일 정미 첫 번째 기사 대간의 합사에 전의 일을 5번 아래고 또 차자를 올렸으나 모두 윤허하지 않았다. 중조실록 16권 중종 7년 6월 5일 정미 두 번째 기사 예조가 경상 우도 병마 절도사의 계본에 의하여 아래기를 대마도 외인 오고 음보와 특성 국행이 밤을 이용하여 몰래 와서 우리나라 일을 탐지하였으니 부당할 뿐만 아니라 이어서 기밀을 엿보려고 한 것이라 몰래 왕래하는 자가 반드시 많을 것입니다. 오고 음보는 비록 그날로 돌려 보냈으나 진장으로 하여금 준엄한 말로 국행에게 타이르기를 이 뒤로는 내왕을 허락하지 아니한다고 하고 화친을 청한다고 일컫는 오는 자가 있더라도 마땅히 궁중이 이미 상경하였고 조정에서 처분이 있을 것이니 너희들이 시끄럽게 내왕할 것이 아니다 라고 대답하여 일체 접대할 수 없다는 뜻으로 타이르 즉시 돌아가게 하여 포소에 머무르지 못하게 하며 어떠합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중조실록 16권 중종 7년 6월 5일 정미 세 번째 기사 의금부 계목의 정호 장항공 포도제장입니다. 이 크게 군기를 어긴지를 참대시로 아뢰었는데 초복에 그대로 윤허하였다. 아이고야. 그래. 중조실록 16권 중종 7년 6월 6일 무신 첫 번째 기사 대간의 합사의 전의를 7번 아뢰었고 또 차자를 올렸으나 윤호하지 않았다. 중종실록 16권 중종 7년 6월 6일 무신 두 번째 기사 헌문관이 차자를 올려 기언의 잘못을 논하였으나 윤호하지 않았다. 중종실록 16권 중종 7년 6월 6일 무신 세 번째 기사 사인 김굉이 우의정 성희안의 뜻으로 아뢰기를 영의정 김수동 좌의정 유순정이 모두 병으로 나오지 못하여 여름 맹삭의 녹을 받지 못하였으니 받도록 명하소서니 아랜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중조실록 16권 중종 7년 6월 7일 기후 첫 번째 기사 대간의 합사의 전의를 아뢰고 또 차자를 올려놓으니 답하기를 이 남자는 이미 죄를 주었다. 그러나 소임을 오래도록 비울 수 없으니 그를 파직하라. 나머지는 윤하지 않는다 하였다. 중조실록 16권 중종 7년 6월 7일 기후 두 번째 기사 의금부가 정호 장항공의 죄의 제복을 아뢰니 사형을 감하여 장항공 삭주에 정호는 의지에 유배하게 하였다. 중종실록 16권 중종 7년 6월 7일 기후 세 번째 기사 이날 술초에 검은 기운이 서북쪽에 일어나 한 가닥 나뉘어 세 가닥이 되고 하늘 한복판에 이르러서는 세 가닥의 거리가 점점 넓어지다가 동남쪽에 이르러서는 도로 한 가닥이 되었는데
북 모양과 같았다. 완전 UFO네. 중정실록 16권 중종 7년 6월 8일 경술 첫 번째 기사. 병조판서 정광필이 올해 병권의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사직을 추청하니 전교하기를, 전에도 면하기를 바랐고 또 이제 굳이 사양하니 그대로 따르지 않을 수 없다. 갈도록 하라 하였다. 중조실록 16권 중종 7년 6월 8일 경술 두 번째 기사. 호병 300여 명이 밤에 경성지경에 침입하여 임무를 노력하고 늙은이와 어린이 모두 20여 명을 잡아갔다. 중조실록 16권 중종 7년 6월 8일 경술 세 번째 기사. 대간의 앞사에 두 차례 전의 일을 아뢰고 또 자자를 올려 극론하였으나 윤하지 않았다. 중조실록 16권 중종 7년 6월 8일 경술 네 번째 기사. 부재하 권민수가 상차하여 아뢰기를, 삼가 살피건대 나무가 좀이 먹으면 뿌리가 상하게 되고 마음에 병이 있으면 해독이 생기는 것이니 조금이라도 거르거나 편백한 생각이 방촌에 뿌리 박혀 제거되지 않으면 정사를 그르치고 사무를 해야 하는 것은 이루 다 말할 수 없습니다. 전하께서 저기하신 이래로 학문을 간과해 정도를 세우기에 힘쓰시니 근본을 아신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기신제 등의 일을 대관들이 때가 지나도록 논집하여 복합하다가 사직하게 이르렀는데도 전하께서는 끝까지 고집하고 돌리지 않으셨으니 마음의 병이 든 줄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지금 또 기연하는 일을 가지고 오래도록 복합하여 간쟁하였으나 천천히 더욱 멀기만 하니 이 어찌 그르고 편백한 생각이 한번 마음에 싹 트고 성학의 공부가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대개 학문을 계속하지 아니하여 본연의 광명이 날로 어두워지게 되면 마음이 일정한 주장이 없게 되고 시비와 사정이 현혹하게 됩니다. 전하께서 언제나 일념을 학문에 두고 조금도 간단히 없으시며 사특한 생각이 일지 아니하고 바른 도리가 밝아지게 되어 방탕하거나 편백한 일이 저절로 그 사이에 끼지 못하게 되는 것이니 전하께서는 잠시만에 살피소서 하였다. 중종실록 16권 중종 7년 6월 9일 신의 첫 번째 기사. 함경도 군기 점검 어사 김협이 와서 복명하고 이어 아뢰기를, 정평 이북과 경성 이남에 한 해가 더욱 심하여 벼가 다 타서 붉은 땅이 끝이 없으며 백성들이 모두 굶주려 겨우 가라지와 들피를 모아 조석을 때우니 굶어 죽게 된 고통스러운 상황을 다 아뢰기가 어렵습니다. 이 장군의 전교하기를, 지금 김협의 말을 들으니 북쪽 지방의 일이 큰 걱정인데 본도감사가 아직까지 개문하지 않으니 헌부로 하여금 시급히 추구하게 하고 기민을 구제하는 방법을 또한 호조에서 마련하여 아뢰도록 하라 하였다. 중조실록 16권 중종 7년 6월 9일 신의 두 번째 기사. 정광필을 의정부 주참찬으로 신윤무를 병조판서로 박열을 형조판서로 정광세를 공조판서로 심정을 한승부 우윤으로 윤희손을 강원도 관찰사로 삼았다. 중조실록 16권 중종 7년 6월 9일 신의 세 번째 기사. 병조판서 신윤무가 아뢰기를, 서북에 모두 사변이 있으므로 상께서는 신이 전에 서북의 직임을 지냈다는 것을 생각하여 특별히 제배하신 것이겠으나 신은 자질이 용렬하여 결코 직임에 감당할 수 없으니 사직을 청합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사용하지 말라 하여다. 재차 사용하였으나 윤하지 않았다. 중종실록 16권 중종 7년 6월 9일 신의 네 번째 기사. 우의정 성희안이 아뢰기를, 북도 백성들이 기근에 시달리고 사들은 모두 부황이 났다 합니다. 대저 사세가 미급하게 되면 비록 지혜로운 사람이 있다 해도 어떻게 할 수 없으니 식량 수송의 방책은 해사로 하여금 그 일을 책임지게 하면 졸지 해내기 어렵습니다. 강원도 관찰사 고영사는 검소하고 착실한 사람이니 큰일이나 큰 의논도 좋게 담당하여 결단할 수 있습니다. 전에도 전원사의 직에 있었으니 고영산을 본직을 갈고 이 직을 제비하여 식량을 수송하는 일을 관장하게 하면 어떠하겠습니까? 아니 전교하기를, 오늘 아침 김협의 말을 듣고 내가 매우 진념하였는데 경의 아랫말이 매우 마땅하다. 회사로 하여금 다시 시행할 만한 계책을 만들게 하라 하였다. 중조실록 16권 중종 7년 6월 9일 신의 다섯 번째 기사.
대간이 앞사의 전의 일을 아뢰니 전교하기를 안윤덕은 갈개하고 기연의 일은 윤호하지 않는다 하였다. 또 아뢰기를 안처성을 지금 홍문관 은교에 제비하였는데 안처성은 전에 대간으로 있을 때 공론을 저지 억제한 일 때문에 탄핵을 받았으니 경영관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신윤무는 평시에는 병조판서가 될 수 없으나 지금은 서쪽에 일이 있는 때이므로 갈기를 청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그의 가자는 너무 고아하니 도로 거두기시기 바랍니다 하였으나 윤호하지 않았다. 또 기연동의 일을 7번 아뢰었으나 윤호하지 않았고 또 상소하여 논하였으나 윤호하지 않았다. 중종 7월 16권 중종 7년 6월 9일 신해 6번째 기사 좌의정 유순정 등이 의계하기를 이번 성절사가 북경에 갈 때 요동을 지나가다가 만약 적병이 가로막아 길이 막혀 통하지 못하게 되면 소재지의 관사에 고하고 사세를 보아 샛길로 전진할 수 있으면 전진하고 길이 통하기를 기다릴 만하면 기다리며 만일 병변이 쉬지 아니하여 길이 통할 기약이 없고 넘금이 계속되지 못하여 갑자기 전진하기도 어려우면 그 관사의 말을 들어서 진퇴하는 것이 의리에 마땅하며 표문과 박물도 진퇴할 때 늘 받들고 다녀야 합니다. 또 일행 통사 가운데 만약 잘못이 있으면 사신이 즉결하고 당상하는 큰일이 아니면 돌아와서 계달하여 주의를 주되 다만 적변을 만나 앞뒤가 막히면 반드시 말을 통하여 일행을 안전하게 해야 하는데 통사들이 가기를 꺼려 명령을 듣지 아니하면 직질의 당상 당하를 막론하고 군법으로 처단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윤허하였다. 중종 7월 16권 중종 7년 6월 10일 임자 첫 번째 기사 대간이 앞서 기연의 일과 신유무 안처성의 일을 아뢰고 또 아뢰기를 윤희선이 한승부 의원으로 있을 때 사산의 검표 안의 지역임을 잘 살피지 못하여 떼어준 주의를 헌부에서 지금 추구하려고 이문하였는데 이조에서 고찰하지 아니하고 강원도 관찰사를 제수하였으니 이조는 마땅히 본부에서 추구하겠거니와 윤희선의 지금 곧 개정하소서. 문서구는 지금 주소가 되었는데 공론이 모두 근시에 합당하지 못하다고 하니 채직하소서 하였으나 모두 윤하지 않았다. 사신은 논한다. 문서구는 정면년에 김공조의 무리가 대신을 해설에 업무하였을 때 고변하는 데 참여하여 군직을 제수받아 대궐문의 요령장이 되었었다. 서구는 평소에 효경이 있었기 때문에 사림들이 자못 칭찬하였는데 이때 이르러 권세 있는 집에 쫓아다니며 아부하여 공과 상을 바라고 직을 얻은 것을 스스로 대단하게 여겨 조금도 부끄러운 기색이 없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또 조소하기를 하늘이 장차 부자로서 목탁을 삼으려는 것이다 하였는데 이는 요령장이 된 것을 가리켜 말한 것이다. 중종 7월 16권 중종 7년 6월 10일 임자 두 번째 기사 부지하 권민서 등이 상소하기를 신이 덕건대 선유 호인이 말하기를 제왕은 망령된 제사를 지내지 않고 복을 바라는 일도 하지 않는다 하였는데 이 한마디 말은 좋기 천고 임금의 미혹된 관문을 부술 수 있습니다. 대저 악과 선과 악은 사람으로 말미암고 화와 복은 하늘에서 오는 것입니다. 선을 하지 아니하고 사곡하게 비는 것으로 복을 받는 사람이 없고 악을 하지 않고 바른 길을 지키는 것 때문에 화를 당하는 사람도 없는 것이니 어찌 예를 어겨 망령되이 제사하고 떳떳하지 못한 짓으로 복을 바라는 것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성인이 예를 제정하여 근본에 보답하고 선대를 제양하는데 일정한 법이 있고 희생, 그릇, 일시도 떳떳한 법도가 없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인의 법을 제쳐놓고 사도의 그릇된 풍속을 빌어다가 그 법복을 차리고 그 위장을 엄하게 베풀고 광대가 돌아다니고 무당이 희롱하면서 이것을 기언이라 하니 이것이 무슨 제사입니까? 북을 둥둥 울리며 하늘에 있는 선조들의 영혼을 잡아다가 희롱하니 실로 효성이 있는 아들이나 인자한 자손으로서 차마 할 일이 아닙니다. 북쪽에서 온 사대부들이 여러 가지로 더럽게 여기어 차마 입에 담지 않으려고 하는데 애석하게도 함흥은 땅이 멀고 지경이 막혀 한 번도 중동을 접해본 일이 없었습니다. 만일 한 번이라도 보았더라면 반드시 놀랍고 마음이 편하지 못하여 오히려 빨리 혁파하지 않은 것을 뉘우쳤을 것입니다. 이러한 나쁜 전례를 만든 자의 무식함이 심합니다. 예 아닌 제사가 곧
이른바 망령된 제사이니 반드시 신명에게 꾸지람을 받을 것인데 어찌 복이 오게 되겠습니까? 함흥은 곧 강헌 대왕께서 용비하신 땅으로서 상나라의 경박이나 주나라의 기, 빈, 같이 국가의 원계가 뿌리 박아 서린 곳이니 마땅히 교화하여 배양시켜 한없이 경사가 나도록 하여야 할 것인데 도리어 방탕하고 사특한 패습이 무지개 서듯이 몰래 젖어들게 하시니 되겠습니까? 더구나 경박이나 기빈의 사이에서 성탄과 문왕, 무왕의 자손들이 부지런히 기도하고 빌었다는 것은 듣지 못하였는데도 현조의 제사가 600년이나 계속되었고 창의의 나라가 30대나 누렸으니 근거 없는 기원의 보장은 기필할 수 없는데 전하께서 이것을 아끼고 폐하지 아니하시니 과연 무슨 뜻입니까? 이미 목장의 말을 타고 다니지 못하게 한 것을 빙자하신다면 맹자의 이른바 한 달에 닭 한 마리만 훔친다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인정은 화복에 버릇이도록 동요하기 쉽고 귀신은 형체가 없어 알기 어려운 것이니 동요하기 쉬운 인정을 가지고 알기 어려운 이치를 연구하여 100년이 넘는 그릇된 일을 바로잡자며 도를 밝히는 임금이 아니고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옛적에 광형이 무제 이래에 옳지 못한 제사를 혁파하도록 아뢰었다가 얼마 되지 아니하여 이 일에 연좌되어 면직이 되었는데 우매한 지아비가 하는 것도 없이 부당하다고 많은 말을 하여 제사를 변동시키므로 천자가 괴이하게 여겼습니다. 저 성질은 심지가 이미 내패에게 고혹되고 학술이 정대한 이치에 밟지 못하였으니 그가 괴이하게 여긴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지금 전하께서 영명이 고금에 탁월한 작품으로 좋기 천리의 성을 밝힐 수 있고 만물의 실정을 알 수 있으신데도 이 미신을 고집하시면 무슨 일입니까? 전하께서 비록 하늘이 내신 고명을 지니셨지만 처음부터 간반의 학문이 없으시고 제2 7년의 공부가 빛이 나지 못하였고 강년을 들어 쉬는 날이 있었으니 배우고 묻고 생각하고 분별함이 어찌 다 오묘한 경지에 도달하고 경물, 치지, 성의, 정심이 어찌 다 지극한 데 나아가겠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화복의 동요하기 쉬운 인정과 알기 어려운 귀신의 이치가 전하의 총명을 가려서 막는 것이니 신등이 통탕스럽게 여기는 것의 하나입니다. 역경에 이르기를 왕이 사당을 두는 것은 효성으로 대접하기를 다함이다 하였는데 자손의 정신은 곧 조종의 정신이니 그러므로 선왕께서 조묘를 마련하여 조종의 정신이 깃들게 하고 자손들로 하여금 효성으로 대접하는 정성을 다 할 수 있게 하여 위로는 조종의 기운과 혈맥의 정통을 이어받고 아래로는 자손들의 연면하는 근본을 배양하게 한 것이요 이 이외의 방탕하고 외설한 것은 단지 조종들을 더럽히는 것이므로 선왕께서 좋게 여기지 않은 것입니다. 지금 전하께서 저기 하신 뒤로 친히 묘정에 향사한 것은 겨우 한 번뿐입니다. 정신이 집결된 곳의 약, 사, 증, 상에는 정성과 공경을 들이지 않고 유독 구구하게 황폐한 성터에서 늘 제사를 지내면 무슨 일입니까? 신등이 알지 못하거니와 조종의 정신이 여기에 계십니까? 저기에 계십니까? 조정께서 알게 되신다면 반드시 원고의 파사들에게 굴욕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전하께서 조종조 일의 일이라고 그름 말씀하시니 신등이 마음 아프게 여기는 것이 하나입니다. 선유의 말이 법으로 다스리는 것이 시에 맞도록 다스리는 것만 못하다고 하였는데 시에 맞도록 한다는 것은 정치의 잘잘못과 국가의 전망이 달려있는 것입니다. 옛날 주나라가 쇠퇴할 적에는 그때 사람들이 눈앞의 안일만 바랐고 진나라가 쇠퇴할 적에는 그때 사람들의 이익만 탐하였고 한나라가 쇠퇴할 때에는 그때 사람들이 혹은 나약하여 겁을 내고 혹은 과격하여 분발하였습니다. 대체 시이라는 것이 어찌 그 스스로 만드는 것이겠습니까? 위에 있는 분이 실로 주창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에서 좋아하는 일이 있으면 아래에서는 반드시 그보다 더 하게 되는 것이니 어찌 믿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는 오랑캐의 풍습이 있어 마을마다 귀신의 사당이 있고 종가마다 귀신의 집을 지어 그 조상의 제사는 혼매하게 방치하면서 무당에게 높게 믿으며 사대부 가운데서도 혹 이 풍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자가 있으니 어찌 그 원인이 없이 그러하겠습니까? 무로 왕업을 일으킨 땅인데 영 땅 같은 풍속이 시작된 것이 근원이 되어
풍속을 더럽혀 100년이나 긴 세월이 흘러 내려왔으니 후세의 모범을 보이는 뜻에 크게 어긋납니다. 제사에 오랑캐의 예를 쓰는 것은 옛사람들이 좌임이 된다는 것을 알았으니 구름을 타고 넘는 물도 남상의 물에서 비롯되지 않는 법이 없습니다. 전하께서 작은 일이라고 생각지 마시고 통쾌하게 끊어야 하는데도 전대부터의 풍속이지 내가 창시한 것이 아니다고 핑계하시니 이는 조정께서 그 근원을 파놓고 전하께서 그 물줄기를 키우는 격입니다. 어찌 왕자로서 풍기를 고치고 세속을 바로잡는 도리겠습니까? 신등이 마음 아파하게 여기는 것이 하나입니다. 또 관석 화규는 왕부에 있는 것으로서 자손들이 대대로 지켜 고치지 못하는 것이니 상서에 이른바 선왕의 성흔을 보아서 하면 길이 잘못이 없을 것이다고 한 것이 이를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도리에 어긋나고 사리에 거슬리는 일에 있어서는 아들이 아버지의 법을 고쳐야 효자의 도리를 잃지 않고 손자가 아버지의 법을 고쳐야 자효스러운 손자의 도리를 잃지 않게 되는 것이니 선유에 이른바 도리가 아닌 것이라 하면 어찌 3년을 기다리겠는가 하는 것이 이를 말한 것입니다. 사특한 일을 따르고 간특한 일을 답습하여 구차하게 자신이 40만 채우는 임금이라면 이는 아무 조와 아무 종이 내에 세운 것이니 아들로서 아버지의 것을 고칠 수 없고 손자로서 할아버지의 것을 고칠 수 없다고 할 것이요. 간사하게 하첨하여 임금의 뜻에 영합하는 사람들이 또한 옆에서 유도하여 마침내 난방에 빠지는 이가 많을 것입니다. 지금 전하께서 황탄하고 개벽한 일을 가지고 대대로 준행하는 항법으로 생각하여 말하는 사람들이 대궐 아래에서 논쟁하여도 모르는 채 움직이지 않으시니 하늘에서 내려다보시는 조정의 영혼이 전하께 바라는 바가 어떻겠습니까? 그런데도 잘못을 고집하고 돌리지 않으시기를 이처럼 심하게 하시는 것입니까? 7년 동안의 선왕의 영갑이 고쳐지기도 하고 혹은 복구되기도 하여 번거로워서 일정하지 못한데 유독 이것에 있어서 굳이 고집하며 고치기를 어렵게 여기시니 또한 사물의 경중을 아신다 하겠습니까? 신등의 마음에 통탄스럽게 여기는 것이 하나입니다. 전하께서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마음을 돌이켜 반성하여 안으로 살피시고 주야로 생각하여 한결같이 옛날 제왕을 본받아 당우와 3대의 융성한 때가 되게 하소서. 왜냐하면 옛날에 유정유일을 본받으면 능히 천명의 도리를 다하게 되어 좌설에 끌리지 아니할 것이요. 옛날의 선조를 받들고 효도하는 것을 본받으면 능히 사당 제사에 힘을 들이고 엄사를 승상하지 않을 것이요. 옛 사람들이 오직 자신이 먼저 덕으로 행하는 것을 본받으면 마땅히 백성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여 정도를 종 먹게 하는 풍속을 맑게 할 것이요. 옛 사람들이 사특한 것 버리기를 의심하지 않은 것을 본받으면 옛날 풍속만 따르지 않게 되어서 여러 대의 폐습을 시정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옛날에 은 고종이 아버지 제사를 풍성하게 차리자 조기가 극력간하였었습니다. 하물며 응벽한 기은 같은 것이겠습니까? 이래서 대간이 굴복하여 극력 논쟁하고 신등도 간화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전하께서는 너무 고집하지 마소서 하였으나 연하지 않았다. 중조실록 16권 중종 7년 6월 10일 M자 세 번째 기사 대사원 김정 대사관 경세창 등이 차자를 올려 기언 및 신유무 안차승 문 서구 등의 일을 논하였으나 모두 윤호하지 않았다. 중조실록 16권 중종 7년 6월 11일 개축 첫 번째 기사 대간이 앞서여 기언 및 신유무 안차승 문 서구 등의 일을 아뢰었으나 윤호하지 않았다. 정원이 아뢰기를 대간이 앞사에 복합하는 것을 보고 듣기에 놀라울 뿐만 아니라 지금 가뭄과 재해가 겹쳐드는데 함경도가 더욱 심합니다. 전하께서는 마땅히 주의를 자기에게 돌리고 구원해야 할 때인데 대간이 앞사의 일을 논하여도 여러 날을 윤호하지 않으시니 신등이 시종하는 신하로 있으면서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쾌히 받아들이소서 하고 예문관 본교 이우 등도 아뢰기를 기어는 좌도에 빠진 것이기 때문에 대간이 앞사에 논개한 것인데 듣지 아니하시니 중외에서 놀라고 이상하게 여깁니다. 신등이 시종하는 신하로 있으면서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으니 바라건대 쾌히 들어주시고 주저하지 마소서 하였으나
모두 윤허하지 않았다. 양사가 또 차자를 올려 기연 등의 이를 극론하였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증조실록 16권 중종 7년 6월 10일 갑인 첫 번째 기사 평안도 절도사 이 장군이 오랑캐 수급 하나를 베어 올렸다. 증조실록 16권 중종 7년 6월 10일 갑인 두 번째 기사 대간의 합사의 기연 및 신윤무 안차성 문서구 등의 일을 아뢰니 전교하기를 문서구는 채직하고 나머지는 윤허하지 않는다 하였다. 또 차자를 올려 극론하였으나 역시 윤허하지 않았다. 중종 7월 16권 중종 7년 6월 13일 을묘 첫 번째 기사 대간의 기연 등의 이 일을 4번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고 또 차자를 올렸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중종 7월 16권 중종 7년 6월 14일 병진 첫 번째 기사 대간의 합사의 기연 및 안차성 등의 일을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또 아뢰기를 예문관 본교 이태가 어버이 병 때문에 정사하고 고향에 내려갔을 때에 마땅히 급하게 내려갔어야 할 것인데도 창기를 데리고 가기까지 하였으니 사섭을 더럽히고 무너뜨림이 어찌 이보다 큰 일이겠습니까? 청컨대 그의 직을 갈고 또 추고하도록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이태의 일은 아랜대로 하라. 나머지는 윤허하지 않는다 하였다. 9번 아뢰고 또 차자를 올렸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중종 7월 16권 중종 7년 6월 14일 병진 두 번째 기사 평안도 병사가 치게하기를 이번 6월 9일에 저 적들이 이 아리보에 들어왔고 10일에 광평부에 들어왔는데 군사를 거느리고 쫓으니 적들이 배를 버리고 도망했습니다 하였다. 중종 7월 16권 중종 7년 6월 14일 병진 세 번째 기사 이조가 아뢰기를 봉산군은 본래 토질이 있는 곳으로 병이 걸려 요사하는 자가 자꾸만 생겨 날마다 점차 조자나에 장차 폐업이 되겠으니 소복할 계책을 미리 도모해야 하겠습니다. 대체로 지리가 길하니 흉하니 하는 말은 사리에 괴탄한 것이나 만약 해마다 수재가 있다 하면 고을을 옮겨서 해를 피하고 영구히 살대를 정하는 것이 또한 부득이한 일이니 본도 관찰사로 하여금 이전하는 것이 편한지 불편한지 공력이 쉬운지 어려운지를 자세히 조사 계획하여 개문하게 한 다음 다시 의논하여 시행하도록 하소서. 황해도 관찰사 개청에 의한 것이었다. 그러니 그대로 윤허하였다. 중조실록 16권 중종 7년 6월 14일 병진 네 번째 기사 함경북도의 병사 윤희평이 치게하기를 우리나라 국민들이 패소를 겪은 이후로 곤궁한 폐해가 소생되지 못한 데다가 해마다 실롱하게 되었는데 저 적들은 그때 피물을 방매하여 우마와 포물을 여러 해 저축하고 이로 인하여 거만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 이번에 국민이 줄이고 지친 텀을 타서 동량 이상 13부락이 서로 들어와 뜨리약질하고 사지, 가허의 홀비함 및 하이란의 망압 등도 명령을 듣지 아니하니 이렇게 보면 여러 종족 부락 야인들이 오만한 마음도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만일 성 하나, 책 하나라도 지키지 못하면 육진의 성 밑의 올랄합 등이 모두 침범하는 적이 될 것이니 진실로 작은 걱정이 아닙니다. 남도 각 고을의 군자를 요량하여 차차 북도로 실어들이고 강원도의 곡식도 차차 실어 보내며 사섬시의 상연포도를 넉넉하게 제급하여 남도 각 고을과 강원도에서 사들인 곡식도 점차 실어 드리도록 하소서 하니 호조가 아뢰기를 전번에 안변에서 홍원까지 각 고을의 쌀과 콩을 북도로 옮겨 가할 것을 이미 수교하였고 경상 강원 두 도의 미면을 차차 수송할 것과 이 도의 올해 농사가 풍년인지 흉년인지를 보아서 사섬치의 면포를 수송하여 곡식을 살 것 등을 이를 아울러 이미 수교하여 행위하였으니 지금 아랫 면포로 무곡하는 일은 회개가 온 뒤에 다시 마련함이 어떠하겠습니까? 아니 그대로 윤허하였다. 중조실록 16권 중종 7년 6월 15일 정사 첫 번째 기사 대간이 합사하여 기언 및 안차성 등의 예를 아뢰고 또 아뢰기를 근래 도성 안의 인구가 날로 번성하여 성 안의 사대부들이 집 지을 땅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산등성이 등지를 떼어받아 집을 짓는데 간혹 국법을 범하게 되니 매우 온당하지 못합니다. 성 안의 흥덕, 흥천, 원각 등 세 폐사의 땅은 비어 있으니 집이 없는 사대부들에게 갈라주어 살도록 하소서.
병조정랑 신녀는 서경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마땅히 갈릴 것이므로 요사이 논개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본조에는 일이 많아 오래 그 자리를 비워둘 수 없으니 속히 개정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흥청사 등의 땅은 사람들에게 집을 짓도록 하고 신년의 이 일은 해조에 묻도록 하라. 나머지는 윤호하지 않는다 하였다. 또 차자를 올려 논하고 무릇 9번 아래였으나 윤호하지 않았다. 중조실화 16권 중종 7년 6월 15일 정사 두 번째 기사. 부제학 권 민수 등이 차자를 올려 기원의 잘못을 논하였으나 윤호하지 않았다. 중조실화 16권 중종 7년 6월 15일 정사 세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지금 양계에서 보고한 것을 보건대 야인이 번갈아 도둑질을 한다니 내가 매우 민망스럽게 여긴다. 군량이 비록 부족하다곤 하나 별 군관을 더 보내는 것이었다 할지 아울러 의논하도록 하라 하자 유순정, 성희안, 김은기, 신윤우, 황형, 정광필, 홍숙, 이병정, 최한홍, 이장생, 최숙생 등이 의계하기를 북도의 적변이 날로 심하고 군민이 줄여서 지쳤으니 이때 급히 할 일은 식량을 수송하고 공사를 증강하는 것뿐입니다. 남도 여러 고을의 군량을 관찰사로 하여금 오는 8월 보름 전에 모두 북도로 실어 보내도록 하고 별군관 50명을 정선해 북도에 45명, 남도에 5명을 나누어 보내되 조방장 1명이 거느리고 가서 윤희평의 지휘를 받아 조방하게 함이 마땅합니다. 못된 것들이 너무 심하게 날 때니 마땅히 죄책하는 군사를 일으켜야 하겠으나 북도가 잔패한 데다가 해마다 흉년이 들었으며 올해도 또한 가물었으니 가을 추수를 짐작할 만합니다. 가령 다소 풍년이 든다 하더라도 국민들이 겨우 죽음을 면할 뿐인데 전쟁하기에 어찌 남은 힘이 있겠습니까? 마땅히 병기를 수순하고 군사를 훈련시키며 군자를 많이 저축하였다가 때를 기다려서 출동해야 할 것이요 경솔하게 행동하면 옳지 못합니다. 지금 반란한 불학은 모두 망합, 홀비합 등의 휘하이니 우선 병장들로 하여금 이 무리들을 독촉하여 잡아오게 하고 그 정세를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영양 만동의 목책은 외로운 곳에 있어 위험하니 무산보와 합하여 방함이 편리한 듯하나 다만 염려되는 것은 보와 목책이 서로 멀리 떨어져 있어 왕래하며 농사짓기가 불편할 것입니다. 대저 목책은 형세가 돌섬과 같지 아니하여 특별히 방약을 쓰지 않으면 지켜낼 수 없습니다. 목책을 치되 큰 나무로 되도록 굽고 치밀하게 세우고 목책 안의 초가집의 지붕은 진흙을 두텁게 발라 적들의 방화를 방지하게 하고 밖에는 참호를 파고 참호 밖에는 녹각성을 설치하여 적들이 밤을 타 마구 들어오는 것을 방지해야 합니다. 또 언제나 전각과 신기전 각 1명과 전을 잘 달리는 사람 한두 명을 뽑아서 매일 저녁 목책 밖에서 산봉우리를 바라보고 가만히 정탐을 보내어 적변이 있으면 곧 각을 불고 신기전을 발사하려 불을 비추고 잘 다니는 사람은 보내어 이웃 진에 치보하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적이 밤에 오더라도 목책이 이미 설치되어 있어 쉽사리 들어오지 못하고 또 산봉우리에서 각소리 듣고 불빛을 보면 밖에 유령이 있는 줄 알고 반드시 도망에 달아나게 될 것입니다. 변방 수비하는 방향은 멀리서 지시할 수는 없으나 형세를 보아서 이 방책을 쓸만한 것이 있으니 시험해보는 것이 무방합니다. 또 남도질도사 오보가 아래 야인의 땅의 형세를 그림으로 그리는 것도 시행하여 볼만한 일입니다. 하고 또 아래기를 신등이 양계의 사변을 보건대 북도의 군민들이 기근으로 지친 데다가 변방의 경보는 연달아 오고 있어 방어하는 일이 매우 어렵게 되었으니 마땅히 변장들을 가려서 보내야 하겠습니다. 신등은 듣건대 전 종성부사 오세한이 이미 파직되었으니 권연이 당연히 부임해야 하겠으냐. 지금 계속 적변이 들어오고 있어 오세한이 방어 조치를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또 인물로 보더라도 전일 외변 때 군공을 세워 쓸만한 인재이니 군직으로 강등하여 그대로 유임시키소서. 북도 우후 김우증은 신등이 있습니다. 만일 주장이라면 진해에 앉아서 지휘할 뿐이나 우후는 주장의 지시를 받아서 이루어지는 왔다 갔다 해야 하니 깊은 겨울에 순노하지 못할 것이 분명합니다. 따로 쓸만한 사람을 뽑아서 개차함이 어떠합니까? 북도의 군관은 이미 마련하여 놓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조방장을 보내지 않을 수 없는데 신등의 생각에는 이 극정이 보낼만 합니다.
안지는 전에 다대포만으로 있을 때 군사를 고을한 이 일 때문에 파직되었는데 지금 추고가 끝나지는 않았으나 이 사람 우후 임무에 합당합니다. 신등은 전반에 외인에게 허화할 것을 아뢰었는데 비록 전일의 내 상의 분부는 들었으나 서북의 변보가 날로 심한데 만일 남방에 일이 있게 되면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신등의 생각하는 바가 이러므로 감히 아뢰입니다. 신등은 더군데 유자광이 죽었다고 합니다. 유자광은 국가에 공로가 있는데 지금 그 자손들이 다른 곳에 나뉘어 귀양살이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자손들을 여러 곳에 나눠 유배하고 또 훈적을 삭제한 것은 그들이 공을 믿고 교만한 행동을 할까 염려되고 또 한 곳에 모이게 되면 변을 일으킬 염려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유자광이 죽었으니 청컨대 익대 공신의 이 자코를 도로주고 자손들로 하여금 예장하게 하였다 합니까? 인천의 도둑제가 매우 횡포하여 장항공의 반인을 죽였으므로 관군을 보내어 잡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농사철이어서 폐해가 농민에게 미치니 청컨대 아직 그만두었다가 겨울이 깊어진 뒤를 기다려서 잡도록 함이었다 합니까? 아니 전가하기를 양계의 사변이 일어난 것은 국가의 큰일이므로 의논하게 한 것이다. 오세하는 유임시킴이 가하고 안지는 비록 추구를 받으나 일이 그다지 인유하지 않으니 우후에 임명하여 보내도 좋다. 그러나 널리 의망하는 것이 가하다. 지금 봉중이 가지고 온 서계를 보니 단지 화친만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계속 청하는 것이 많으니 그의 뜻이 한갓 강화하는 허명만 얻으려는 것이 아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한두 사람 잡혀가더라도 당연히 돌려보낼 것을 요구해야 하는데 하물며 성을 함락시키고 장석을 죽였는데 이겠는가? 경솔하게 화친을 허락할 수 없으니 저는 연연대로 하라. 유자강은 공신의 예로 장사 지내는 것이 가하다 하였다. 중조실록 16권 중종 7년 6월 16일 모 첫번째 개사 정원에 전교하였다. 기원이 일은 당초에 반드시 절목이 있었을 것이니 내수사라 하여금 상과에 아뢰게 하라. 중조실록 16권 중종 7년 6월 16일 모 두번째 기사 대간이 합사에 아뢰기를 신등이 복합하여 이를 논한지 벌써 2달이나 되었고 아랜 바가 좌도를 물리치는 것과 경영관을 선택하는 것 등으로 모두 쾌하게 받아들여야 하는데 이토록 윤호하지 아니하시니 더욱 실망됩니다. 올해 한제는 경기와 서북도가 더욱 심합니다. 비록 정전을 피하고 차안을 감하기는 하였으나 그러나 주의를 자신에게 돌리고 바른 말을 구하여 통절이 스스로 꾸짖고 몸을 삼가고 행실을 닦으심이 매우 마땅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기은은 그 유래가 오래되었으니 갑자기 고칠 수 없다. 안철성은 어찌 경영관이 되지 못하겠는가. 그동안 비록 구원하였으나 올린 봉사 가운데 쓸만한 말이 없었다. 옛나라의 성탕이 상림에서 친히 빌리자 하늘이 비를 내렸고 송나라 인종이 태일궁에서 비를 비니 하늘이 또한 비를 내렸었다. 지금 나도 몸소 비를 빌고 싶으나 조정 때의 고사를 알 수 없으니 대신에게 물을 것이다. 하자 다시 아뢰기를 비록 더러 구원하기는 하셨으나 말을 올리는 사람이 적은 것은 전하께서 말을 받아들이시는 실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신등이 언관으로서 논계하더라도 윤호하지 않으시는데 초야에 있는 사람의 말이 어떻게 들어올 수가 있겠습니까? 유자광은 죄가 중하고 악이 지극했기 때문에 당초에 공신의 훈적을 삭제하고 그 죄를 정한 것입니다. 대체로 큰 악은 그 몸이 살았거나 죽었거나 상관이 없는 것인데 특별히 공신의 직호를 도로주고 예장을 하게 하니 지극히 놀라운 일입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기은과 처성 등의 일은 윤호하지 않는다. 유자광이 죽은 것을 내가 알지 못했었는데 어제 정승이 아뢰기에 그가 이미 죽었으니 마땅히 훈권을 도로주 예에 의해 장사하도록 해야 한다고 하기에 그렇게 한 것이다 하였다. 또 아뢰기를 안지는 범죄가 장호제에 관계되는데 그곳 진무가 발명한 것은 그를 엄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안지를 징계하지 않는다면 현장의 잘못을 어떻게 징계하겠습니까? 그도의 관찰사가 도사를 보내서 적간한 것이 어찌 듣고 본 것이 없이 그리 하였겠습니까? 청건대 추구를 끝내도록 하소서하니 전교하기를 안지의 이런 대신들이 모두 아뢰기 때문에 그의 주안을 보니 그 죄가 용서할 만하기에 그렇게 한 것이다. 모두 윤호하지 않는다 하였다. 중조실록 16권 중종 7년 6월 17일 김이 첫번째 기사 정원에 전교하였다. 지금 변방의 근심이 매우 위급하여 경사의 금이군이라도 나가서 방어해야 할 지경이니 양계 수령 가운데 하고를 받았거나 혹은 임기가 차서 갈리게 된 사람과 복무기한이 차서 돌아올 장사들을 모두 유방하도록 하는 뜻으로 병조에 말하라.
중조실록 16권 중종 7년 6월 17일 김이 두 번째 기사 좌의정 유순정이 아뢰기를 신이 지난해 가을부터 안락병이 얻어 날로 점점 진물이 나고 어두우며 정신이 또한 나른합니다. 약의 힘으로 겨우 죽지 않고 있으나 정부는 병을 요양하는 데가 아니니 벼슬을 면하여 남은 나이 남아 보존하게 해주소서 하니 찬배하기를 경이 비록 굳이 사양하나 정부는 고되게 일하는 데가 아니며 조그마한 병은 조리하여 고칠 수 있으니 사양하지 말라 했다. 유순정이 또 세 차례나 아뢰어 굳이 사양하니 찬배하기를 대신의 진퇴는 진실로 가벼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재상 굳게 사양함으로 내가 지금 애써 따른다 하고 이어서 사의를 내리고 또 선언을 내려 위로하였다. 중조실록 16권 중종 7년 6월 17일 김이 세 번째 기사 상이 대관의 말에 따라 친히 비를 빌고자 하였으나 조종 때에 없었던 일이기 때문에 거행하지 못하고 정부 및 예관들로 하여금 의논하여 아뢰게 하니 우의정 성의하니 의논드리기를 3대의 성시에도 비가 오지 않은 때를 당하면 대우라는 기우제가 있어 무우에서 제사 지냈는데 신하들이 풍악을 연주하고 혹은 허히 탄식하며 만백성들이 곤궁하고 괴로운 모양을 지어 하늘에 호소했습니다. 우리나라는 가뭄을 만나면 온갖 귀신에게 일일이 제사하고 심지어 무녀들과 그리의 아이들까지도 하늘을 부르짖으며 빌게 하였으니 이는 옛날부터 전해오는 뜻으로서 백성을 근심하고 비를 바라는 정이 이보다 더할 수 없습니다. 지금 정전을 피하고 잔을 감하는 이 외에 몸 책임을 느끼고 무릇 하늘을 감동시켜 비를 오도록 하는 일에 성의를 다하지 않는 것이 없으시니 몸을 삼가고 행실을 닦아 하늘에 대하는 성의가 상탄과 인정보다 못한 것이 없으십니다. 그런데 어찌 반드시 친히 기도하여 상림과 대일궁의 예의를 도섭해야 합니까? 다만 천재는 반드시 인사가 잘못되어 오는 것입니다. 신과 같이 보잘것없는 사람이 오래도록 중책을 차지하고 있어 사람들의 물망에 맞지 아니하니 하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늘에 감격시키는 것은 바로 못난 신 하나를 물리침에 있습니다. 하고 좌찬성 이선원 의논드리기를 상림과 태일궁에서 비를 빈 옛일이 있다 할지라도 성조께서 가뭄을 근심하여 친히 종묘의 비를 빌려고 하다가 그때 사람들이 만약 친히 빌고도 비가 오지 않으면 희망이 끊어지게 된다고 한 까닭에 중지하였습니다. 신의 생각에는 경솔하게 거행할 수 없습니다. 하고 우찬성 김은기 좌참천 정광필은 의논드리기를 친히 비를 비는 고사가 있기는 하나 우리 조정도에는 없던 일이니 거행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지금 가뭄이 너무 심하여 제변이 박두하였으니 교수를 내어 구언하고 통절하게 스스로 꾸짖고 근신 수행하여 천변을 물리치는 것이 어떠합니까? 하고 우찬성 홍경주는 의논드리기를 올해 가뭄이 너무 심하니 상상께서 천대를 만난 것을 부끄러워하시고 두려워하시고 자신을 책망하여 행실 닦는 정성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친히 비를 비는 일은 고사는 있지만 우리 조정도에는 일찍이 거행한 일이 없었습니다. 하고 예조판서 신용계는 말로서 아뢰기를 친히 비를 비는 일의 우리나라에는 전례가 없으나 그러나 임금이 만약 몸을 깨끗이 하여 빌며 정성이 하늘에 다 감음하지 아니할 이치가 없을 것입니다. 아니 장문에 전교하기를 내가 친히 비를 빌려고 하니 재상들은 모두 전례가 없다는 것으로 의계하고 예가는 몸소 거행해야 한다 하는데 내가 몸소 거행하지 않더라도 대신으로 하여금 대신 빌게 하면 이 역시 나의 정성이다 하였다.